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DC형 계좌에서 필수로 투자해야 되는 안전자산 30%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금저축 펀드와는 다르게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원리금 보장 형태인 예금이나 채권 등의 안전자산 30%를 필수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예금에만 넣어놓기에는 최근 1년 정도를 제외하면 장기 평균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다른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총 3개의 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투자가 필요 없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공격수로서 가장 변동성이 큰 형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비 중에서 기술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보유 금액이 작다 보니 큰 특징 없이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나눠보자면 제 총 계좌에서는 미드필더 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C는 23년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금액도 가장 큰 상황이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수 형태로 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지난 몇 년여간 투자 경험을 통해 하락장에서 멘탈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특징을 파악했기 때문에 IRP에서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안전자산 ETF를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IRP 계좌도 공격수로 전환하여 운용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는 IRP에서 안전자산 ETF 중 가장 무난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코덱스 TRF 3070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뒤에 붙어있는 숫자대로 30%는 주식에 70%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주식 비중은 선진국 MSCI 월드 E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MSCI 월드는 23개의 선진국에 1600여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이며 쉽게 보자면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이 79%까지 확대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ETF였습니다. 선진국 MSCI 월드 종목이 지수 상품들과 비슷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수 추종 상품이 채권과 묶여 30% 비중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코덱스 TRF 3070은 2019년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이 12.8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선진국 MSCI 월드 ETF는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코덱스 TRF 3070은 12.85%의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이 종목을 21년도에 접했다면 사실상 현재까지 수익률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엔 TRF 3070보다는 더 공격적인 상품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종목은 바로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에 단일 종목 및 소수 종목 ETF들이 대거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상품들이 바로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아리랑 애플 채권 혼합, 소울 미국 탑5 채권 혼합 등의 단일 종목 ETF들입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ETF 주식명에 붙어있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채우기에 좋은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들입니다. 여러 종목들 중 저는 두 가지인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두 종목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장 크게 총 보수와 시가총액 관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 엔비디아 종목은 가장 낮은 총 보수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전자산 투자용으로 나온 상품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용 보수가 0.25% 내외로 출시되고 있고 심지어는 0.3%를 넘어가는 상품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이스 엔비디아의 경우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용 보수를 책정했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건 타이거 테슬라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운용 보수는 일반적인 안전자산 상품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시가총액이 700억 원에 달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안전자산용으로 나온 ETF들 중 코덱스 TRF 3070을 제외하면 모두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타이거 테슬라는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보수와 시가총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하던 코덱스 TRF 30
3070과 제가 새롭게 선택한 두 종목 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올해 들어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채권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중이 30%에 불과하더라도 올해 들어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덱스 TRF3070은 7.3% 상승에 그쳤지만 에이스 엔비디아는 47.49%, 타이거 테슬라는 25.1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테슬라 두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후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코덱스 TRF3070도 몇 년간 마이너스에서 겨우 회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저의 미래를 맡겨볼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가총액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ETF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코덱스 TRF3070이 1,500억 수준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타이거 테슬라가 약 700억, 에이스 엔비디아가 약 240억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전자산 ETF들 중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에이스 S&P 500 채권 혼합 ETF들이나 은퇴 시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 같은 종목들도 매우 낮은 시총을 보이고 있어 20여 년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 안전 종목 특성상 선뜻 투자하기에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대표 안전자산 ETF들의 총 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총 보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한 운용 보수 플러스 기타 비용 플러스 매매중개 수수료율을 모두 더한 총 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 엔비디아, 타이거 테슬라와 함께 종목 특징이 비슷한 아리랑 애플을 포함하여 코덱스 TRF3070까지 총 4종목의 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스 엔비디아가 0.2%대 초반으로 압도적으로 낮은 총 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출시한 가장 오래된 코덱스 TRF3070이 0.3%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타이거 테슬라와 아리랑 애플은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 아리랑 애플이 조금 더 높은 보수로 운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리랑 애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아리랑 브랜드를 운용하는 한화자산운용의 상품들은 총 보수가 높아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에 애플 채권 혼합이 아리랑이 아닌 다른 브랜드였다면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저는 지난 2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코덱스 TRF3070을 마이너스를 겨우 면한 채로 전액 매도를 한 후 에이스 엔비디아와 타이거 테슬라 두 종목으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IRP의 경우 현재 추가 납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위험자산이 70% 비중을 넘기게 되어 IRP에는 앞으로 추가 납입을 하게 된다면 오늘 언급한 안전자산 두 종목을 가장 먼저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 ETF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 중에서 에이스 엔비디아와 타이거 테슬라를 총 보수와 시가총액 관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안전자산은 현 시점 기준으로 4에서 5%대 예금 금리 상품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자산에도 투자자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는 DC 계좌는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 초 DB형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면서 약 80%의 비중의 금액을 예금에 먼저 투입을 했고 현재는 70%의 비중이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만기가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IRP에서 운용하는 에이스 엔비디아, 타이거 테슬라를 DC까지 확장해서 운용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